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순을 넘기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기운은 고갈되며 부부간의 친밀한 시간도 그저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 건강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의사 김재훈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들과 함께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한물 같다고 느끼던 분들도 작지만 올바른 변화를 주었을 때 삶은 정말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우리 밥상에 올라왔던 음식, 바로 달걀입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복잡한 호르몬 치료도 아닙니다. 그저 달걀 하나. 하지만 제대로 먹는 법을 알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부부간의 친밀감이 다시 살아나며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내 몸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광고가 아닙니다. 그저 수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활력을 되찾았던 그 실제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건강 여정 속에서 당신과 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란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계란만 말해도 콜레스테롤, 심장병 이야기가 먼저 나왔죠. 하지만 그건 과거의 불완전한 과학 지식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요즘은 현대 영양학, 그리고 한국영양학회 같은 기관의 연구 덕분에 건강한 중장년층에게 계란은 오히려 안전하고 유익한 식재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계란이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뇌와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도와주며 비타민 B12도 풍부한데 이건 예순이 넘은 한국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주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계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라르지닌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요. 이건 몸속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중요한 기관들, 심지어 아주 사적인 부위까지 혈액이 더 잘 도달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이건 자연스러운 발기력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요. 여성에게는 더 편안하고 촉촉한 상태, 다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연결입니다. 어색한 포옹이 사라지고 어느새 멀어졌던 손길이 다시 따뜻해지는 거죠.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계란 먹는다고 약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었죠. 저도 약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음식은 약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 약이 잘 듣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 약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6세의 은퇴한 기계공학자, 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새해 넘도록 부부 생활이 식었다며 찾아오셨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었다고요. 약은 부작용이 걱정돼서 먹고 싶지 않으셨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미역국과 함께 계란 2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고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6주 뒤 다시 배웠을 때 어르신은 몸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안을 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영호 어르신 같은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들이 호르몬이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 그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합니다. 자녀들은 이젠 그럴 나이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감정과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오해, 피로, 말하지 못한 마음들에 의해 잠시 눌려 있을 뿐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오해를 풀어내는 시작이 하루에 한 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식사의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바르게 먹고 꾸준히 먹는다면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조용한 의식처럼 몸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여전히 제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란을 먹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내일 아침 가능하시다면 계란 2개를 삶아 드셔보세요. 천천히 아무런 방해 없이 휴대폰도 끄고 TV도 끄고 오직 나 자신과 따뜻한 한 끼, 그리고 내 몸의 소리를 듣는 시간,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하나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계란을 어떻게 드시는지 삶아서, 구워서, 찜으로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돌아와서 그 식사를 어떻게 새로운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계란이 가지고 있는 회복의 힘을 어떻게 제대로 끌어낼 수 있을지, 혈액순환, 에너지, 감정까지 아우르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계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조용한 메시지를 기억해주세요. 가장 큰 변화는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계란을 먹는 방법에 대해 말이죠. 그저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몸이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줍니다. 빨리 먹고 아무렇게나 먹고 기름기 많은 음식도 괜찮았죠.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훨씬 더 섬세하고 민감해집니다. 아침에 입에 넣는 음식 하나가 하루의 기분, 심장 건강, 그리고 배우자와의 친밀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첫째, 계란은 온전한 형태로 드세요. 노른자를 버리지 마세요. 노른자에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 콜린, 비타민 B12, 그리고 특히 콜레스테롤. 이건 몸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라는 친밀감, 감정, 체력과 관련된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맞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처럼 좋은 원천에서 온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건강한 성기능의 토대가 됩니다. 둘째, 조리 방법입니다. 약하게 삶거나 부드럽게 찌거나 낮은 온도에서 살짝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좋은 지방을 그대로 살리고 필수 아미노산의 변질도 막아줍니다. 반대로 이미 여러 번 사용한 기름에 튀기거나 강한 불에 태우듯이 조리하면 계란이 지닌 좋은 성분들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시점입니다. 언제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바로 그때가 우리 몸이 가장 연료를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호르몬 리듬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며 전반적인 신체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한 녹색 채소, 예를 들면 시금치, 케일 또는 불린 미역 등을 함께 곁들이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욱 올라가고 소화와 혈액순환도 더 좋아집니다. 심장이나 뇌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친밀함의 중요한 부위에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요소는 사실 영양 성분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행동 자체에 담긴 의미입니다. 한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계란 2개를 삶고 소박한 국 한 그릇과 함께 천천히 식사한다면 휴대폰도 꺼두고 TV도 켜지 않고 그는 이렇게 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 몸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지금 이 피부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고 싶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몸짓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조용한 의식입니다. 이 마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배우자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다시 건강해졌다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과 자신을 위해 작게나마 정성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 감동적이었다고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계란 하나로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과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은 혈액순환, 욕구, 감각, 기분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변화는 의외로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댓글에 하나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일 아침엔 그저 계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하루를 여는 고요한 의식처럼 느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혈액순환과 친밀감의 관계, 그리고 왜 때로는 신체의 회복이 감정을 진심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란과 혈액순환, 그리고 친밀감 사이의 조용하지만 깊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예순을 넘긴 많은 남성분들이 속으로는 느끼고 있지만 말로는 잘 꺼내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결이 끊어진 느낌입니다. 배우자와의 거리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과의 거리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예전보다 차가워지고 기운이 느리게 흐르며 욕구는 아주 천천히 불 꺼지듯 점점 흐릿해집니다. 완전히 꺼진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예전에 나를 느끼게 했던 것들이 그저 기억 속의 조각처럼만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깨어나길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계란이라는 너무도 평범한 음식이 사실은 그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요. 이건 단순히 먹고 건강해진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몸 안의 자연스러운 흐름, 그 생리적이고 감정적인 순환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계란에는
L아르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심장은 튼튼해지고 두뇌는 맑아지며 민감한 부위들 역시 반응이 훨씬 더 섬세해집니다. 남성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자연스러운 발기력, 여성에게는 편안함, 촉촉함, 그리고 배우자와의 연결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아침 한 끼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성기능 회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혈액이 돌고 호르몬이 균형을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자기 믿음이 돌아옵니다. 한때 침실로 들어가기를 망설였던 남성, 나는 끝났어 라고 느꼈던 그 남성이 다시 웃고 걸음걸이가 단단해지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 같지만 마음은 새로워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친밀함이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들여다봐지고 연결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감정적 안정감이 핵심입니다. 계란은 기적을 만드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속삭여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아직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 연결될 수 있어요. 아직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 70살의 재호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발이 너무 차가워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꾸준히 드시고 가벼운 산책을 병행한 뒤로는 단순히 발이 따뜻해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전 다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같이 시장도 보고 같이 요리도 하고 그리고 아내 손을 만지는 게 좋아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친밀함의 회복은 침대에서가 아니라 가슴이 충분히 따뜻해졌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내일 아침 계란 2개를 삶는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을 세심하고 꾸준히 돌보는 그 행위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연결되기를 원해. 다음 편에서는 감정이라는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마음의 회복이 예순 이후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이건 실제 삶에서 일어난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복잡한 치료를 성공시켰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순이 넘은 분들이 서서히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한때 잊고 지냈던 몸과 다시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순간들입니다. 그 변화는 강한 약도, 값비싼 치료법도 아닌 아주 작고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계란을 먹는 것처럼요. 계란, 너무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지만 제가 목격한 수많은 치유의 시작점은 바로 이 작고 단단한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현우 어르신이 있습니다. 72살, 은퇴한 교사셨죠.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거의 아무런 의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 몸과의 연결이 끊긴 것 같아요. 움직임은 느려지고 손끝 감각도 희미해지고 가슴의 박동조차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갈등은 없었지만 그저 조용한 친구 같은 상태가 되었다고요. 안전하지만 차가운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처방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반숙 계란 2개, 간단한 녹색 채소 한 그릇, 그리고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죠. 몇 주 후 다시 찾아오신 현우 어르신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어진 건 아니지만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내가 아내의 손을 다시 잡게 되었죠. 내가 나 자신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돌아와서야 알겠더군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작은 숟가락, 하얀 접시, 그리고 조용한 아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아침들이 반복될수록 존재감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분은 인숙 어르신이었습니다. 68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자기 몸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친밀함도 멀어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10분 정도의 시간을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계란 하나, 급하지 않은 한 모금의 차,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앉은 시간. 그녀는 단순히 계란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지금의 자신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산책 제안에도 괜찮아 대신 그래 같이 가자 라고 대답하게 되었죠. 현우 어르신도 인숙 어르신도 기적을 만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인내심 있게 정성껏 돌보고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5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 계란은 결코 당신을 하루아침에 젊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실히 함께 한다면 조용한 신호들이 생깁니다. 아침에 손이 덜 차가워지고 잠이 더 깊어지고 거울을 볼 때 눈빛이 또렷해지고 배우자와의 친밀한 순간이 억지 노력 없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회복 과정일 뿐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겹겹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 느림 속에서 당신은 새롭게 뿌리내리는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몸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 젊음 때문이 아니라 삶의 깊은 경험 때문에, 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하고 평화롭게 존재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계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영양만이 아닙니다. 바로 성실함과 꾸밈 없음 때문입니다. 계란은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해낼 뿐입니다. 영향을 주고 함께하고 소리 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존재 아닐까요?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 아침 거기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 부드럽게 그러나 희망을 품고서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지금의 나이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조용한 해답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기준에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럽고 나다운 길.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것, 즉 생기, 친밀함, 그리고 몸에 대한 주인의식을 다시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크고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계란 2알을 삶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전부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온전히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를 의무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를 돌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급하게 집을 나서기보다는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부드럽게 삶은 계란 2알, 시금치, 미역 또는 상추 같은 초록 채소 한 줌, 가능하다면 얇게 썬 아보카도 한 조각이나 아몬드 몇 알도 곁들여 보세요. 천천히 드세요. 휴대폰 없이, TV도 끄고, 오직 당신과 식사, 그리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 시간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편안하고 생기 있고 연결된 삶을 원한다. 단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몸과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손이 따뜻해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인식이 또렷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음을 되찾은 건 아니지만 내 안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요. 이렇게 매일 아침 계란을 먹는 단순한 습관은 자존감의 표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전하는 다짐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더 나은 삶을 기대한다. 나는 이 몸에서 온전히 살아갈 자격이 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점수를 매기겠습니까?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몸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희망하고 있고 그 희망이 몸에 닿는 순간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인내와 따뜻함, 그리고 작은 이해심이 있다면요. 놀라운 건 몸이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 감정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숨쉬기 쉬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스로와의 거리도 옆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예순 이후의 감정적 친밀함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편에서는 이 감정의 영역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몸이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닌 마음이 마음을 만지는 연결. 이 나이에야 비로소 진심이 선명해지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용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다시 떠올려 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말없이 품게 되는 조용한 슬픔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신체의 변화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의 삶은 끝난 게 아닐까라는 작은 믿음입니다. 열정, 친밀함, 에너지, 욕망,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젠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전보다 느리고 반응도 줄고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그 사람은 이제 흐릿한 과거의 그림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몸은 단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듣고 있으며 여전히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심장 하나하나의 박동, 하나하나의 숨결,
피가 도는 그 모든 흐름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돌봐준다면 지금 이 순간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작은 메시지입니다. 몸에게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 존재감 있는 시간, 그리고 꾸준한 반복을 선물했을 때 몸은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소리 없이, 티내지 않게, 하지만 더 깊은 잠, 더 편안한 기분, 따뜻하게 스며드는 손길 하나가 낯설거나 어색하지 않고 마음에 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기는 젊은 시절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생명력은 나이가 아니라 연결에서 옵니다. 자신과의 연결, 배우자와의 연결, 그리고 지금 이 순간과의 연결. 그 연결은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서두르지 않고 계란 2개로 아침을 준비하는 그 마음처럼요. 그런 사소한 돌봄 속에서 당신은 다시 자신을 깨워냅니다. 사랑하는 법, 그리고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시 잊고 있던 당신을 다시 깨워냅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날들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문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그 날들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약도 당신을 스스로 돌볼 때 느끼는 그 깊은 평온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밀어두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감정과 소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 속 무언가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아주 작은 희망이든 조용한 공감이든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한 장이 될 겁니다. 바로 연결. 왜냐하면 결국 몸을 위한 약은 많을지 몰라도 영혼을 위한 진짜 치유는 바로 그 연결 속에서 시작되니까요. 함께 걸어갑시다.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그곳으로.